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모델 동영상입니다. 본 동영상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이해하고요. 스키마와 사상의 의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과 관계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요. 속성과 관계에 대한 표현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데이터베이스의 상세한 자료 모형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론적으로 정의된 데이터 모델을 기반하여서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제품 데이터베이스는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까?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까? 또 어떻게 빨리 찾을까가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무결성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또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한정된 주기억 장치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현실 세계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거쳐서 개념 데이터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개념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거쳐 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때 여러가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이 연구되어 왔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 등이 있습니다. 생성된 논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거쳐서 공유 가능한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인 물리 데이터 모델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사용했던 그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생성하게 되겠죠.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했다면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고, 네트워크형으로 설계를 했다면 네트워크형 DBMS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키마와 사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통해 나온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우리는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스키마라는 데이터베이스 단어를 들으면 뭔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논리적 구조, 개념적 구조, 물리적 구조, 자, 이것이 결국은 스키마예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키마는 각 데이터 모델의 결과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스키마는 각 모델인 개념적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물리적 데이터 모델에 기인하지 않고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로 정의하여 사용합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결과 구조가 외부 스키마이고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결과 구조가 개념 스키마입니다. 물리적 데이터 모델의 결과가 내부 스키마로 정리할 수 있고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델을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데이터 모델에 대한 용어를 쓰지만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는 스키마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조, 스키마 관계를 정리해 보면은요. 개념 모델은 개념적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개념 구조라고 하고 우리가 외부 스키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논리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논리적 설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논리 구조라고 하고 개념 스키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리적 모델은 물리적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며 물리적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물리 구조라고 하고 물리 구조는 내부 스키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들의 상호 변환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개념적 설계를 통해 정의된 개체 관계 구조인 외부 스키마를 논리적 설계를 통해 관계 구조인 개념 스키마로 재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사상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상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환에서 2번 이루어지며 사상은 반드시 각 스키마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독립성은 사상을 통해 스키마들의 상호 변환이 이루어졌어도 각각 스키마의 변경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징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즉, 이 말은 외부 스키마에서 사상된 개념 스키마는 외부 스키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구조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념 스키마에서 사상된 내부 스키마도 개념 스키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구조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상의 독립성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용어 2가지 스키마와 사상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단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첫 번째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특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추상적으로 정의한 것을 말합니다. 즉, 현실 세계의 정보와 자료 분석과 정리를 하고요. 외부 스키마를 생성하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개체와 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 개체와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맨 앞에서 살펴보았던 설계 시 고려할 사항에서 저장할 데이터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설계하는 과정이 바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특정 DBMS 상관없이, 즉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식으로 저장할까를 고민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저장할까, 그리고 각각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까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입니다. 자, 따라서 이때의 개체와 관계를 정의할 때 우리가 보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E는 엔티티, 개체를 의미하며 R은 릴레이션, 관계를 정의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는 무엇을 저장할까를 표현하는 건데, 실제 현실 세계의 정보를 보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고 그것을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현실 세계의 정보가 되겠지요. 잘 보시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에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제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 제품을 구매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100종류의 제품 목록이 있으며 각 제품 목록에는 제품 이름, 제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각 제품은 50여 개의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다.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가 대충 알게 됩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데는 업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는 회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으로 구매 내역과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정보만 가지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는 10만 개 정도이고요. 이 정보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회사 제품 관리, 납품업체 관리, 고객 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싶다. 자, 이 목표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결국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것을 우리가 메모리에 갖고 와서 실제 원하는 값을 불러와서 화면에 띄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 현실 세계의 정보를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그 과정 그렇게 만들 것이냐 라는 고민 전체를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저장할까라는 것을 뽑는 건데,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제품 관리, 납품 관리, 고객 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싶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서 저장될 데이터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뽑아줘서 그것을 정리해서 ER 다이어그램으로 만든 것이 바로 외부 스키마입니다. 자, 잘 보시면 무슨 관계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각각 우리가 저장할 때 이 요소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대표적으로 뭘 정의해서 정의할 것이냐 라는 것을 각각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정보는 조금 더 사용자 위주라면 외부 스키마를 보면 이제 드디어 컴퓨터에 뭔가를 저장할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 외부 스키마의 ER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리는지 이제 정해졌겠죠. 자, 그 정해진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ER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ER 다이어그램의 대표적인 기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기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아주 기본적인 기호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 직사각형의 모양은 개체, 엔티티를 의미하고요. 대표적으로 마름모 기호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체가 정의가 됐으면 그 개체끼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이죠. 자, 이 안에서 개체를 정의하는 이제 속성이 있는데요. 자, 그 속성은 타원형으로 표현을 하고, 자, 이때 속성의 특정 속성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키 속성이다, 아니면 다중 속성이다,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키 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이 타원형 안에 어떤 특징적인 모양을 기호를 다시 포함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체는요, 속성으로 정의되고요. 객체는 저장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무엇을 저장할까? 라는 것은 결국 속성으로 정리가 돼요. 그럼 객체는 무엇인가? 라는 건데, 객체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속성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객체라는 걸 두는 거예요. 자, 속성에 관계를 하면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다 맺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겠죠. 사실 저장되는 건 속성이 저장되지만 그 속성을 어디에 포함되는 속성이니 라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대표 객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객체는 속성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그냥 집합이 아니라 같이 모여질 의미가 있는 속성들로 모여진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주로 명사로 표현된다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요구사항, 우리가 현실세계 데이터에서 명사로 표현된 것들을 뽑으면 주로 우리가 객체와 속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는 객체들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속성은 실제 저장되는 값들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 속성들의 특징을 묶어서 객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관계는 속성들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객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어떻게 저장하고 어떤 기준으로 찾을 것인지를 중심으로 정의가 되어서 실제 우리가 현실 세계의 내용 중에 동사로 표현되어 있는 걸 주로 찾으면 맞더라 라는, 이거는 대체적인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봤던 현실 세계의 정보에서 우리가 객체를 찾게 되면은, 객체는 제품에 대한 정보,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요. 따라서 우리가 현실 세계의 정보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 바로 제품, 납품업체, 사용자이며 그것이 바로 객체가 됩니다. 그럼 제품을 표현하는 건 뭘까요? 제품은 속성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자, 이때 속성은 명사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품 이름, 제품 가격,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나 라는 걸 살펴볼 때 그 정보 요소들을 뽑아내서 얘네는 제품 이름, 제품 가격이니까 제품 객체에 포함되는 속성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메모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값은 제품 이름과 제품 가격에 대한 정보겠지요. 그리고 잘 보시면 제품, 납품업체, 사용자가 객체로 뽑혔다면 그 안에서 이 각각의 객체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보시면 제품과 납품업체는 납품하다라는 납품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납품하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관계를 정의할 수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납품을 받는 거고, 납품업체 입장에서 보면 납품을 하게 제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납품하다라는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제품과 사용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구매하다라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품을 사용자가 구매했으면 사용자로 등록이 되는 것이고요. 등록이 된 사용자는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구매에 대한 내용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납품업체와 사용자를 보면 관계가 없지요. 우리는 사용자와 납품업체는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품을 중심으로 납품업체가 납품하고 사용자가 구매하는, 자, 이런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품, 납품업체, 사용자, 객체들 안에 있는 속성들은 다 저장이 되는데 우리는 메모리에 저장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저장한 것 안에서 얘네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외부 스키마에서 정의할 수 없지요. 그것은 우리가 내부 스키마로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정의해야 한다. 얘네들을 관계를 어떻게 저장할래?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내부 스키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속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체의 특징을 분석하고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속성입니다. 제품, 거래처, ER 다이어그램에서 제품 개체는 제품 번호, 제품 이름, 제품 가격, 재고 수량, 자, 이런 것들로 속성이 정의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고객에서는 고객 번호, 고객 이름, 고객 전화번호 라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체와 속성입니다. 자, 잘 보시면 제품 번호 밑에는 이렇게 줄이 쳐져 있네요. 아까 이거는 키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키 속성의 의미는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왜 키 속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키 속성을 넣은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속성의 종류를 살펴보면 속성에는요, 단순 속성, 복합 속성, 단일값 속성, 다중값 속성, 유도 속성, 저장 속성, 키 속성,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제품 이름, 뭐 이런 거는 그냥 단순 속성이 되겠네요. 자, 근데 복합 속성도 있고 단일값 속성도 있고 우리가 저장되는 데이터들의 실제 값들의 특징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단순 속성과 복합 속성을 보면 단순 속성은 그냥 고객 이름 하면 성 이름을 같이 쓰면 단순 속성으로 정의가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성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성과 이름을 분리해서 나는 성과 이름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 이것을 따로 저장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면 고객 이름을 복합 속성으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이름, 우리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를 그냥 전체 통째로 저장을 하면 단순 속성으로 정의를 하면 통째로 저장이 되는 거고, 나는 복합 속성으로 주소를 저장하겠다. 그러면 서울시, 시, 구, 동, 뭐 이렇게, 아니면 아파트 이름, 세부 주소.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뭔가 넣을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은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따로따로 입력을 받아서 받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주소를 단순 속성으로 하지 않고 복합 속성으로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주소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했는데 내가 이 시, 동, 국악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단순 속성으로 저장해서 그걸 분리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복합 속성으로 해서 나눠서 저장을 하면 우리가 그 값을 이용할 때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필요성에 의해서 단순 속성과 복합 속성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값 속성, 다중값 속성은요. 단일값 속성은 그 안에 꼭 반드시 하나만 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단일값 속성을 해서 고객 전화번호라는 속성에는 값이 반드시 단일값 속성으로 정의되어 있다면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중값 속성으로 정의를 했다면 고객 전화번호가 핸드폰 번호도 있고 집 전화번호도 있고 여러 개 있을 때 그 여러 개를 한 곳에 다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때는 정보가 필요하지 그 값 자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내가 전화 거는데 전화번호를 쓸 거다 라고 하면 다중값 속성으로 했을 때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게 전체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막 콤마도 분리해야 되고 우리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 속성, 저다중 속성을 보면
내가 꼭 모든 걸 다 저장해야 되나? 라는 거예요. 내가 고객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유도 속성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핸드폰 번호로는 모르지만 지역 번호라는 게 있어서 핸드폰 번호 이외에 그냥 일반 전화를 받으면 지역을 유도로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 전화번호하고 회사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을 따로 저장할 필요 없이 전화번호로 나는 유추해서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사장님이 우리는 지역이 되게 중요해. 어느 지역에 고객이 많은지 우리는 통계를 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을 그러면은 지역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화번호의 내용만 정확하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역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제품 가격이 이미 있는데 사용자가 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구매 가격을 따로 우리가 저장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얘를 저장한다는 건 그만큼 하드디스크 메모리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 이 제품 가격에서 구매 가격을 나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무엇을 유추할 수 있나요? 성별도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이도 유추할 수 있죠. 근데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아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나는 유도 속성으로 안돼 저장을 해야 돼 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분히 유도 속성으로 가져올 수 있을 때 따라서 유도 속성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메모리 공간을 조금 확보할 수 있을까, 아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키 속성은요, 무결성을 보장하는 속성이고요, 무결성을 보장하는 속성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중복 불가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는 유일해야 된다라는 유일성을 보장해야 되는데요. 자, 유일성이라는 게 대표적인 첫 번째 무결성이에요. 따라서 내가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은 반드시 한 번만 저장이 돼야 돼요. 여기도 이 사람이 저기도 저 사람이 저장되어 있다. 똑같은 고객이 여러 번 저장이 되어 있다면 무결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고객의 이름이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 번 저장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다 바꿔줘야 되겠죠. 당연히 무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따라서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무결성을 보장하는 거고 그걸 유일성이라고 하며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키 속성입니다. 그래서 키 속성은 무결성을 보장하는 속성이고 난널 그 다음에 중복 불가입니다. 난널은 뭐냐면 내가 제품 고객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나 이름 넣기 싫어 아니면 난 꼭 넣어야 돼 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화면에 이렇게 봤을 때 별표 된 거는 꼭 입력해야지 다음 화면 넘어갑니다 라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별표 표시된 거에 내가 채우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별표는 바로 난널 조건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속성이에요. 즉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돼. 자, 그럼 주민등록번호도 반드시 있어야 돼. 자, 난널이라고 해서 무조건 키 속성은 아닙니다. 그 값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 속성이 아니어도 다른 속성 중에서도 난널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별표된 거는 꼭 넣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얘네들을 난널로 지금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에는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정의하는 관계는요, 객체들 사이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객체는 저장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의하므로 명사로 표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관계는 어떻게 저장하고 어떤 기준으로 찾을 것인지를 중심으로 정의하므로 동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할 때 우리가 제품과 납품업체는 납품하다 라는 것을 찾으면서 두 개는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요구사항 속에서 납품업체와 사용자에 대한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동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납품업체와 사용자는 관계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 중에서 저장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결정하고 그 데이터들의 특징별로 구분하여 객체와 속성으로 정의하고 그 정의된 객체와 객체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관계를 표현할 때 관계를 정의하는 종류에는요, 1대1 관계, 1대 다 관계, 다대다 관계. 자, 요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과 납품업체는 납품하다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제품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납품업체가 없을 때 이 제품 데이터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없지요. 따라서 모든 제품은 반드시 납품업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관계. 또 납품업체는 있어요. 납품업체는 있는데 아직 제품을 납품한 경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납품업체를 우리가 납품업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이냐 안 포함시킬 것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1대1 관계다, 그 얘기는 하나의 제품은 반드시 하나의 납품업체에서만 납품을 받아야 된다, 이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하나의 제품이 있으면 납품업체가 여러 개라 이쪽에서도 납품을 받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개의 납품업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대 다 관계가 되는 거죠. 다대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회사에서도 하나만 그러면은 제품을 납품하나요? 아니죠. 하나의 회사에서 나는 우리는 모니터도 납품하고 키보드도 납품하고 뭐 마우스도 납품합니다. 그럼 제품이 여러 개가 되지요. 자, 그러면은 제품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 개를 납품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키보드는 반드시 이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 이런 경우도 되겠죠. 따라서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납품업체가 하나냐? 그럼 1대1 관계고, 하나의 제품을 봤을 때 납품업체가 여러 개냐? 그럼 1대 다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봤을 때 납품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납품하는 게 하나냐? 1대1 관계고, 아니다 여러 개다 1대 다 관계가 되고, 이렇게 양쪽 입장을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제품 입장에서 봤을 때도 1대 다고 납품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1대 다예요. 그러면 결국 제품과 납품업체의 관계는 다대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확인을 하고 저장되는 값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계로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